네, 오늘부터 여행 전문가들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 알짜배기 여행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기찻길 따라 낭만 여행, 황익수 여행 전문가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여행 전문 채널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채널 소개 짧게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영상이 무려 900개나 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빵이네 TV를 운영하고 있는 황익수입니다. 저는 여행 채널을 운영한 지는 대략 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아름다운 여행지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잘 몰라서 못 가는 여행지, 그리고 계절별로 가기 좋은 여행지를 소개해서 여행을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요. 기찻길 따라 가는 여행입니다. 네. 뭐 기차, 그러니까 뭐 무궁화호, ITX, KTX 굉장히 다양한데요. 열차를 타고 가는 여행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여행지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강원도 정선에 다녀왔던 것이 기억에 남는데요. 아리랑 시장에서 먹었던 먹거리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정선이 곤드레가 유명한데 현지에서 먹는 곤드레 밥은 향도 진하고 고소해서 아이들도 정말 잘 먹었고요. 메밀 전병은 바로 앞에서 부쳐주셔서 정말 따끈하게 먹는 전병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선에서만 볼 수 있는 이 동강 할미꽃도 볼 수 있어서 기억에 남는 여행지였지 않나 합니다. 뭐 사실 직접 가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앞서 무궁화호나 또 네. KTX 같은 이런 친숙한 열차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코레일에는 조금 특별한 열차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숨은 관광 열차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작가님 어떻습니까? 맞아요. 아주 다양한 관광 열차들이 있는데요. 관광 열차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잘 알려진 것은 서해 금빛 열차입니다. 서해 금빛 열차는 서해안의 풍요로운 관광지를 이어주는 관광 열차인데요. 세계 최초로 한옥식 온돌마루 좌석을 갖춘 것이 특징인 관광 열차입니다. 열차 안에 한옥식으로 돼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온돌식으로 네.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 열차입니다. 네,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이 밖에도 다양한 매력을 가진 관광 열차들이 많은데요. 두 번째로는 동해 산타 열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해의 바다 경관을 즐기면서 백두대간을 가로질러서 분천 산타마을까지 있는 열차인데요. 푸른 바다를 따라 달리면서 일상을 잊어보는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관광 열차입니다. 네, 또 어디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남도 해양 열차인데요. 남도 해안권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하고 남도 문화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한 열차입니다. 조금은 느리지만 느린 만큼 멋진 풍경을 즐기면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열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관광열차는 팔도 장터 관광열차인데요. 전국 각지의 대표적인 전통시장하고 지역 관광지를 연계한 테마열차입니다. 지역에는 상생하고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하고 여행객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행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관광열차입니다. 네, 사실 요즘 날씨가 부쩍 이렇게 선선해지면서 이제는 진짜 가을 문턱을 넘은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기차 여행은 담양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담양 소재원을 시작으로 남원 구서도역 영상 촬영장까지 여행이네요. 자, 담양에서 출발해서 남원에서까지 일정을 마무리하는 코스인데요. 네. 사실 담양하면 떡갈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떡갈비도 유명하죠. 이 여행 코스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기차 코스는 서울에서 KTX를 타고 출발해가지고 남원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코스는 담양 소세원인데요. 이 소세원은 한국 최고의 원림으로 불리는 곳인데 명승이기도 하고요. 단양관광, 식경 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소세원으로 들어가는 길에도 대나무길이 있어서 바람에 흔들리는 시원한 대나무 소리를 들으면서 소세원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이곳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경외하고 순응, 그리고 도가적 삶을 산 조선시대 선비들의 만남하고 교류의 장이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소세원을 둘러보셨으면 다음 코스로 이동하셔야 하는데 다음 코스는 담양하면 떠오르게 되는 중록원입니다. 중록원은 예. 빼놓을 수 없죠. 예, 그렇죠. 중록원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높다란 대나무가 반겨주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대나무 숲이 바로 이곳 중록원이 아닐까 합니다. 네. 중록원 역시 담양관광 식경 중 한 곳이기도 하고요.
중록원 대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이 대바람을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힐링되는데 중록원 어딜 가든 사진 찍을 만한 포토존도 많고요. 쉴 만한 공간도 많아서 대나무 보면서 산책하면서 앉아서 힐링할 수도 있습니다. 중록원은 여름에 가도 좋더라고요. 이게 대나무 숲에 가면 이 바깥 온도보다 대략 5, 6도 정도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여름에 가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또 대표적인 여행지 어디가 있을까요? 중록원에 가셨으면 바로 앞에 이 담양 국수거리가 있어서 같이 들러보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 국수거리에는 대략 한 10여 개의 이 국수집이 있는데 이 평화롭게 흐르는 영산강 앞에서 먹는 국수는 어디서 먹었던 국수보다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담양은 떡갈비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떡갈비가 유명해가지고 담양에 가시면 떡갈비 한 번씩 꼭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메타세콰이어도 빼놓을 수 없지 않을까요? 맞아요. 예. 네. 담양의 대표적인 여행지 중에 하나가 또 메타세콰이어 길인데요. 가을에 빨갛게 물든 메타세콰이어도 굉장히 멋지니까 같이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드라마 촬영지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딜까요? 예, 그리고 마지막 코스는 이 남원 구서도역 영상 촬영장인데요. 이곳은 1932년에 조성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폐역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촬영지로도 알려져 있고, 네. 예, 그리고 최명희 작가의 대하소설 홈불의 주무대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그 춘향과 이도령이 만났다는 그곳일까요, 혹시? 그곳은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는 남원하면 또 떠오르는 대표적인 여행지가 광안루원이라고 있는데요. 그곳이 이제 춘향하고 이도령이 만났다는 그곳입니다. 거기 광안루원이라고 거기 오작교도 있고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여행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듣기만 해도 힐링이 가득한 이런 여행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은 강원도로 떠나봅니다. 횡성과 봉평인데요. 이번에도 지도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횡성 호숫길 5코스로 시작을 해서요. 횡성 더덕축제까지입니다. 네. 뭐 사실 횡성하면 한우이지 않습니까, 작가님? 네, 횡성 굉장히 유명하죠. 한우로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횡성이 더덕도 유명하네요. 네. 어떻습니까? 맞아요. 일단 여행 코스를 조금 소개해드리면 횡성 호숫길 5코스로 시작하게 되는데 횡성 호숫길은 횡성호 주변으로 잘 조성된 그 산책로를 얘기하는데요. 특히나 가족길이라고 불러서 가족분들과 산책하기 좋은 길로 되어 있습니다. 횡성 호숫길 5코스는 한 폭의 그림 같은 호수에 비친 이 물그림자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인데 세 곳의 전망대가 있어서 산책하면서 전망대에서 힐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다 보면 아기자기한 이 조형물들이 좀 있어서 그곳에서 사진 찍으면서 쉬엄쉬엄 힐링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원시림이 가득한 오솔길이 있는데 이런 오솔길을 따라서 트레킹하기에도 참 좋고요. 5코스를 걷다 보면 산림욕장이 나오는데 우거진 소나무 숲에서 잠시 힐링할 수 있다 보니까 산림욕장에는 꼭 가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네, 또 유명한 꽃밭이 있죠. 그렇죠. 이 가을이 되면 또 이제 꼭 가봐야 되는 곳인데 다음 코스는 봉평 메밀 꽃밭입니다. 이호석 작가의 메밀꽃 필 무렵에 이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한데요. 하얀 메밀꽃이 필 무렵이 되면 이곳에 메밀밭을 거닐면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혹시 이때 가보셨을까요? 가봤죠. 어땠습니까? 그렇잖아도 지금 9월 6일부터 9월 15일 일요일까지 2024 평창 효성 문화제가 열려서 이 메밀꽃과 함께 다양한 공연도 즐길 수 있어서 맞춰서 방문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코스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 횡성 더덕축제가 또 있는데요. 횡성의 대표 그 특산물 중 하나가 더덕인데요. 이 향긋한 이 더덕도 맛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횡성 더덕축제도 같이 다녀오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횡성 더덕축제는 9월 6일부터 시작해서 8일 일요일까지 청임면 논거리 축제장에서 진행하니까 주말에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더덕과 한우를 같이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횡성하면 그 한우가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굉장히 유명하긴 한데 또 유명한 게 아는 찐빵이라고 해가지고 찐빵도 이렇게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차 여행이다 보니까 아는 찐빵도 구매해서 이 기차에서 먹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횡성은 메밀밭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막국수도 정말 맛있어서 막국수도 한 그릇 드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점점 배가 고파지는데요. 이어서 세 번째 여행 코스의 시작은 군산입니다. 새만금에서 시작을 해서 부안 내소사에서 마무리된 코스인데요. 지도로 먼저 함께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부안 변산 마실길 2코스를 시작으로 부안 내소사까지의 여정입니다.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질 것 같은 코스인 것 같아요, 작가님. 네. 군산과 또 부안에서는 어떤 여행을 우리가 즐길 수 있을까요? 예, 이번 여행 코스는 서해 금빛 열차 이용 코스인데요. 먼저 군산역에 도착해서 이 새만금 방조제를 버스 투어를 하고요. 새만금 홍보관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새만금 방조제는 전북 군산시하고 김제시 그리고 이 부안군을 이어주는 33.9km의 이 방조제인데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세계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등재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만금 홍보관을 둘러보게 되는데요. 새만금 홍보관은 새만금의 역사하고 새만금의 이야기 그리고 새만금의 비전에 대해서 알아갈 수도 있고요. 위에 올라가면 새만금 전망대에서 이 새만금 방조제 이 조망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둘러보고 나서 이제 다음 코스는 부안 변산 마실길 2코스 이 노루목 상사화길인데요. 여기도 처음 들어봅니다. 네, 이곳은 그 자연적으로 조성된 이 상사화 군락지를 지나서 이 솔량 가득한 송림하고 금빛모래 고사포 그 해수욕장을 거쳐서 옥녀가 머리를 감았다는 이 그 성천에 이르는 구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봄에는 샤스타 데이지가 환상적으로 피고 지금 시기에는 이 노루목 상사화가 활짝 펴서 예쁜 꽃 구경하러 가기에 좋은 곳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코스는 부안 내소사입니다. 내소사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곳인데 네. 이 내소사로 들어가는 전나무 이 숲길이 있거든요. 거기가 정말 명품입니다. 이 전나무 숲길은 월정사 전나무 숲하고 이 국립수목원 전나무 숲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이 전나무 숲길로 불리는 곳인데요. 전나무 숲을 지나서 이 내소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소사에는 이 대웅보전의 아름다운 꽃살문도 꼭 같이 보셔야 하고요. 네. 또 어디를 가보면 좋을까요? 부안에 가시면 또 부안에 유명한 게 이제 젓갈이 유명하거든요. 젓갈이 유명하군요. 예, 그 젓갈이 유명한 그 곰수항이라고 있는데 곰수항에서 젓갈 정식을 드셔도 좋고요. 소금 커피로 유명한 카페에서 이 커피 한잔 하면서 조금 쉬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경주, 이 딱 한 곳에서 끝내는 여행 코스입니다. 워낙 유명한 여행지니만큼 볼거리가 풍성한데요. 경주 여행지도 먼저 보여주시죠. 네, 경주 간포항에서 시작을 해서 첨성대와 황리단길까지의 여행길입니다. 천년의 수도 이 경주답게 볼거리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여행 전문가로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첫 번째 코스로 추천해 드리는 곳이 이 경주 간포함하고 송대마을 등대입니다. 사실 경주하면 우리가 첨성대나 이 대릉원 같은 유적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이 동쪽으로 가면 이렇게 바다도 즐길 수 있는 곳이 경주거든요. 네. 근데 간포항 같은 경우는 내년이 2025년에 개항 100주년을 맞이하는 경주 최대의 항구인데요. 이 항구에는 고깃배들이 드나들고 이 화로 위판장에서는 신선한 생선 경매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강포항 바로 앞에는 강포 해상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다양한 조형물들이 있어서 사진 찍으면서 추억을 남기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간포항에 가셨으면 그 옆에 그 송대마을 등대에서 송대마을 등대가 있는데요. 뭐 송대마을 등대는 사실 지금은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이 송대마을 등대 옆으로 이 간포읍의 상징인 감흥사지 석탑이 있는데요. 이 모형을 따서 새롭게 만든 5층 등대 건물이 있습니다. 네. 거기 가시면 1층하고 2층에는 그 빛체험 점시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같이 둘러보시기에 좋고요. 또 어디가 좋을까요? 이번에는 우리가 그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경주 여행지를 이제 가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 다음 코스는 동궁하고 월지입니다. 네. 이 동궁하고 월지는 낮에 가도 좋은데 이 밤에 가면 이렇게 화려한 야경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저 아름다운 그 야경을 볼 수 있어서 낮에 가시는 것도 좋지만 밤에 가면 이렇게 특별한 야경을 보실 수 있어서 이 밤에 가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신라 왕궁의 별궁터인데 왕자가 거주하는 동궁으로 사용되면서 나라에 어떤 경사가 있거나 뭐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연회를 베푼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그 다음 코스는 동궁과 월지를 둘러보시고 이 대릉원을 가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요. 대릉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이 천마총하고 황남대총 등이 있는 이 고분군을 말하는데요. 봉토가 남아있는 그 삼국시대 고분들은 대부분 돌무지 던원 무덤으로 이 출토 유물이나 유고의 크기 등을 봤을 때 신라 귀족들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대릉원은 경주에 가시면 꼭 가봐야 하는 여행지니까 경주에 가시면 꼭 가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코스는 첨성대하고 황리단길입니다. 첨성대하고 황리단길은 대릉원하고 같이 이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라서 코스로 가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요. 첨성대 같은 경우는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때 건립된 곳으로 추정되는 이 경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첨성대는 하늘의 움직임을 계산해서 농사 시기를 정하거나 안 그러면 나라의 기륭을 점치는 용도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여행을 하시면서 같이 가보셔야 하는 곳이 그 황리단길인데요. 이 황리단길 같은 경우는 경주에서 가장 젊은 길이라고 이제 그 불려지는 곳인데 맛집들이나 카페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 다양한 그 맛집들이나 카페들이 이제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 같이 둘러보시기에도 좋고요. 어떤 상점 같은 것들도 같이 있어서 식사도 하시고 커피 한잔 하면서 쇼핑까지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첨성대 앞쪽으로 이렇게 그 황리단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앞에서 소개해드린 첨성대와 같이 코스로 가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양한 기차 여행 코스를 둘러봤는데 KTX 가격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할인 받을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사실 이게 코레일 KTX를 할인받을 수 있는 다양한 그 종류의 할인 제도가 있는데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드림인데요.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에서 만 24세 청소년을 위한 할인 상품인데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하루 전까지 예매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KTX 열차의 승차율에 따라서 운임을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할인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면 만 24세가 넘으면 할인을 받을 수 없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힘내라 청춘이라는 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네.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에서 만 25세부터 만 33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할인 상품인데요. 열차별로 승차율에 따라서 10%에서 최대 40%까지 운임 할인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꽤 높네요, 할인율이. 맞습니다. 이 힘내라 청춘 같은 경우는요, 청소년 드림과 동일하게 출발 1일 전까지 할인 예매가 가능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연령하고 관계없는 4인 동방석 할인도 있는데요. 코레일 멤버십 회원이라면 누구나 할인 적용이 가능하고 4인 동반석을 구매하면 열차별 승차율하고 예매 시점에 따라서 어른은 15%에서 35%까지 할인이 가능하고요. 어린이하고 유아는 각각 지정 할인이 적용됩니다. 작가님께서도 이런 할인율을 보시면서 여행을 하시는 걸까요? 저도 이런 거 챙겨보면서 여행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예. 자, 사실 오늘 주제로는 기차 여행을 저희가 다뤘지만 전문가로서 네. 이런 여행을 할 때 알아두면 좋을 만한 이런 여행 노하우나 네. 또는 주의할 점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저는 사실 여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 여행을 많이 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그 지역의 전통시장을 가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그 여행하는 해당 지역의 그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 어떤 특산물이나 이런 것도 우리 직관적으로 보고 먹을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어떤 음식이 유명한지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뭐 신선한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어서 전통시장에는 꼭 한 번씩 가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추가로 제가 좀 꿀팁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좋습니다. 예,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그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라는 것을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라는 게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그 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명의 주민증을 받는 건데요. 지역의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가지고 있으면 관광지 할인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행하시기 전에 미리 발급받아서 여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디지털 관광 주민증 맞습니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날씨가 선선해진 만큼 여행 가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기차 여행 코스 잘 기억하셔서 친구와 또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익수 여행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